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9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시장을 보기 전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 종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비덴트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거의 뭐 이 삼각 수렴에 완전 끝자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9월 27일이잖아요. 앞으로 9월 30일 날 ETF 승인 발표가 나야지 방향성을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아직 공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여기서 뭐 좀 더 횡보하거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주말에 ETF 발표가 나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주말에 또 여니까 그때 이제 움직임을 보일 거고, 오히려 이제 비덴트는 이번에는 좀 더 늦게 시장 방향성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 보시면 일봉인데 계속 수렴하고 있어요. 계속 수렴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계속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에너지를 이제 발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다시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미 이제 두 번 돌파가 됐고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로. 만약에 ETF 승인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상은 저는 이제 4,800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덜 빠질 수도 있다,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승인이 거절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다 지금 밑에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매수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과연 기회를 줄 것인가, 승인 연기가 됐을 때 기회를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덜 빠지고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시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시간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돌파를 하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 하락 채널, 단기 하락 채널을 그려주고 급락이 나오고, 다시 단기 상승 채널 만들고, 또 약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단기 하락 채널 나오고 급락 나오고, 또 단기 상승 채널. 제가 어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어제 이 정도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상승 채널을 만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단기 상승 채널을 만드는데, 이때 보시면 이렇게 이 단기 상승 채널 안에서 이렇게 한번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까지 똑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급락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까지. 그래서 이제 이 단기 상승 채널을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일봉에서 보시면 이 추세선도 이제 저는 돌파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에요. 어떡하지나 제 예상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돌파를 해줬던 것처럼 이 자리를 급등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비트코인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비트 차트입니다. 이제 이더리움하고 대시는 그냥 간단하게 위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비트 차트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가 이제 이 단기 또 상승 추세선을 만드는 와중에 다시 이제 또 급락이 나오면서 이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지금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일봉에서 보시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입니다. 저항 자리여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지를 못해서 지금 추세가 깨진 상태이고, 지금 이 15일선이 빨리 되돌리려면 사실 이 15일선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저항으로 작용돼서 이제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목표했던 0.025 자리까지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시 보도록 할게요. 대시도 똑같아요. 추세선 돌파하고 눌러주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자리고, 이 초록색 50일선을 돌려 세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50일 초록색 이평선을 돌리려면 마찬가지로 대시도 이제 조만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미리 교체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저는 이제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이제 제가 나머지 물량은 15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교체하겠다 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비트가 한 15비트코인 캐시가 좀 안 되는 정도로 해서 이제 교체를 했고, 지금은 이제 급등을 하면서 50일 이평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로 이제 보고 있느냐, 저는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갈 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50일 이평선을 한번 뚫어주고 50일 이평선에 이렇게 안착을 했죠. 안착을 하고,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비트코인 캐시 비트 차트예요. 그걸 보시면 안착을 한 후에 뚫어주고 안착한 후에 사실 기간으로 따지면 이거 15거래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주 정도에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큰 상승을 했고, 그때 원화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300만원 근처까지 터치를 하면서,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원 넘어갈 때 서버가 다운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차트가 대시보다 안 좋았었는데, 한 번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제는 비트코인 캐시가 대시보다도 오히려 이제 차트 모양은 좀 더 좋아졌다. 예, 물론 대시도 좋습니다. 좀 좋은데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뭐 매도는 당장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각 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최소 매도 자리는 뭐 전고정도라고 할 수 있는 0.18, 0.20 자리는 이제 넘어가야지. 0.20이라고 하면 1비트가 5 비트코인 캐시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1비트 15 비트코인 캐시에서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3배 정도, 이 정도 수익을, 그러니까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예, 그 정도 자리에서 이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하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플 요즘에 가장 핫한 코인이잖아요. 리플은 어제 제가 리플을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약간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 0.57달러 자리, 이 자리, 이 마지막 5파에 수렴하는 이 자리의 중심선을 넘어가주면 일단 매수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지 못했고, 일단 이 추세선을 깨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추세선을 깨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넘어갈 확률이 훨씬 크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리플이 대형 알트에서는 이제 대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플은 다시 가려면 이 0.57달러 자리를 넘어가 줘야 되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으로 일정 부분 리플을 이제 매수를 할 겁니다.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교체 매매는 안 할 거고요. 일단 제가 갖고 있던 현금 보유량에서 일정 부분을 리플을 일정 부분만, 소량만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리플을 하고, 리플 이제 비트 차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 비트 차트에서는 리플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타이밍은 여기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냐면 지금 이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사이, 그러니까 0.000062에서 0.00056 사이, 요 사이에서 이제 분할로 이 자리까지 만약에 운이 좋게 빠져준다면, 뭐 안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안 빠질 것 같은데 빠져준다면, 그때는 이제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교체를 해서 이제 리플을 원하는 만큼 살 계획입니다. 예, 리플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사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 터키 밑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유로화를 쓰는 섬나라인데, 이 섬나라가 읽어드릴게요. 이 블록타임즈 tv.com 여기 사이트에서 나오는 기사입니다. 키프로스 섬 이제는 비트코인 캐시 섬으로 불러야 할까? 올해 초 키프로스 남부에 위치한 항만도시 리마솔에 비트코인 캐시 대사관이 개설되어 화제가 됐었다. 이 비트코인 캐시 대사관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한 무료 토론에 참여하고 업계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개 커뮤니티 센터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로저버는 올해 11월까지 키프로스에 있는 4,000개 가량의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그는 키프로스 정부가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었다. 이건 로저버가 하는 얘기고요. 일단 키프로스라는 이 섬이 유로화를 쓰고 있는데 이 섬이 왜 이렇게 암호화폐에 친화적일까? 일단 지리적 위치를 보면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제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터키도 지금 외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그리스 출신들과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몇 %가 그 터키 출신들이 이제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2013년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2013년도 기사입니다. 2013년도 3월 달 기사예요. 3월 28일에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는 구제금융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은행들이 13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키프로스 당국은 예금자들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구제금융 조건이 알려지면서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 영업을 중단시켰다. 이게 뭐냐면 뱅크런입니다.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때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우성되는 이 키프로스 국민들 보이시죠? 막 뱅크런 일어나는 거예요. 은행 다 쫓아가서 돈 있는 거 내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에서 다 출금을 제한합니다. 오히려 이제 13일 동안 아예 영업도 안 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키프로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2013년도 3월 달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예. 급등을 3월달에 2013년도 3월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키프로스라는 지중해 진짜 작은 나라에서 뱅크런만 일어나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이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고, 키프로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정부에서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예금을 이제 담보를 해주고 보증을 해주고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은 더 믿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차트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데. 여기 지금 2013년도 제가 아까 확대를 해놨었는데 이게 지금 차트가 2013년도 보시면 2013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13달러였어요. 13달러. 1월달에 13달러였다가 3월 28일 3월 이렇게 되면서 키프로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3달러에서 260달러. 그러니까 몇 배죠? 거의 20배. 20배 정도 상승합니다. 20배. 13년도 초보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거예요. 지금 20배 상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키프로스 섬에 사는 이 국민들은 오히려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유로화, 얘네들이 쓰고 있는 유로화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암호화폐에 좀 더 친화적이고 암호화폐를 오히려 신뢰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키프로스 섬이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되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뱅크런이라든가
금융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은행을 통제하는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저는 이런 게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이제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기사들 자체가 저는 다 비트코인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우호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많이 올랐고 조만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 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예, 이상으로 2018년도 9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